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수지라고 합니다. 전 대한기능의학회에서 학술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간행 간사이고요. 오늘 주제는 수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기능의학으로 풀어보는 불면증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면에 대한 불면에 대한 접근을 기능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소개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실 내용은 첫 번째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눌 거고요. 그리고 기능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리고 치료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면증은 수면 이상과 주관장애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진단하는 건데요. 수면 이상은 자기가 어려운 개시, 그리고 자주 깨는 유지, 그리고 한번 깨고 나서 원하는 시간보다 일찍 깨고 다시 못 자는 이런 수면의 이상이 한 가지 이상 있고요. 낮에는 이런 수면에 대한 여파로 여러 가지 장애 증상이 같이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면 기회와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억지로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자거나 시끄러워서 못 자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불면증 진단 받으려는데 수면다운 검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불면증 자체는 이런 호소하는 증상에 근거해서 진단을 하고요. 하룻밤 수면다운 검사는 보통 하루 평가거든요. 하룻밤 평가가 아니라 여러 날에 걸친 수면 각성 주기를 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의사와 환자 관계 안에서 그냥 대화하다가 진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도 진단이 되고요. 그리고 불면증 자체는 어느 시기에 문제 있냐, 잠드는 게 문제 있냐, 중간에 깨느냐, 아니면 다시 못 자느냐 이런 걸로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못 자는 수면 장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다른 불면증 단독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수면 장애랑 같이 있는 불면증도 있어서 그걸 공존 질환이 있는 불면 장애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기억하실 거는 이제 개시 장애, 첫 잠을 못 자는 것 중에서 좀 분분해야 될 것이 하지불안 증후군이거든요. 주로 이제 가만히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다리가 되게 불편하고 이상하고 무겁고 자꾸 움직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좀 나아지거든요. 문지르면 나아지고. 이게 하지불안증이고 불면증과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구분해야 될 게 자주 깨시는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깨시는 경우도 있고요. 소변 때문에 깨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요 3가지는 수면다운 검사가 꼭 필요한 질환인데 무호흡증 때문에도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보통은 이제 침대 파트너가 알게 되는데 자꾸 이제 다리를 무의식 중에 계속 수면 중에 움직이는 장애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면 중에 먹거나 움직이는 그런 사건 수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울증 혹은 불안증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걸로 감별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얘기하기 전에 어떤 수면이 가장 좋을까? 수면학회에서 대부분 공고되는 수면의 시간은 성인 기준으로 7시간에서 9시간이에요. 그리고 최소 6시간은 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게 질적으로 좋으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희가 SOL이라고 하는데 30분 이내 잠들면 잘 자는 거고요. 그리고 각성 횟수,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보통 각성 횟수인데 NOA로 없거나 아니면 1회 정도까지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왓소라고 해가지고 깨가지고 다시 못 자는데 이제 깨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건 20분 이내면 정상 수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면 효율인데요. 이 수면 효율은 전체 침대에 있었던 시간 대비 진짜로 잔 시간이에요. 그래서 85%가 이제 너무 좋다고 하는데 보통 8시간 누워 있으면 이제 한 7시간은 자야지 85% 정도가 됩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나쁜 이제 수면은 무엇이냐?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보시면 여기 그레이 존이 다 있는데요. 수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한 결과 잠드는데 45분 이상 걸린다 문제이고요. 깨는데 한 3-4번 깬다. 그리고 한 번 깨서 40분 이상 잘 못 잔다. 문제이고, 그리고 8시간 누웠는데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수면효율 75% 미만. 또 문제다. 그리고 낮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오래 자거나 또 문제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료실에서는 여러 가지 수면 설문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간략하게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수면지들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수면 일기인데 요렇게 생긴 박스가 한 장에 7개, 그러니까 한 2-3장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를 내가 언제 잤고 언제 침대에 누웠고 낮잠은 얼마나 잤고 운동 식사는 언제, 커피는 언제 마셨고 요런 것들을 기록하는 일기가 불면증 진단에 가장 좋은, 그리고 치료 반응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슬립 액티그래피라고 해서 뇌파를 대체한 검사가 처방이 되는데 요즘에 스마트워치 때문에 사실 거의 이걸로 대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워치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게 좋은 수면인지 나쁜 수면인지 제가 불면증인지 물어보시는데, 일단 스마트워치의 지표는 믿을 만한 게 총 수면 시간 정도이고, 그리고 수면 주기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게 몇 회 정도 있었는지 이 2가지 정도만 정확합니다. 실제로 깬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고요. 깊은 잠을 얼마나 잔지도 부정확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로 넘어가면 크게는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가 있는데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인지행동 치료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되게 오래 걸리고 효과도 좀 늦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 약물 치료를 이제 쓰게 되죠. 근데 이제 약물 치료는 원래는 최대한 짧고 최대한 이제 피로 시에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치료상의 목표는 우리가 8시간 꼭 다 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5시간 잔다면 30분 늘리고, 그리고 조금 더 잘 잤다는 아침의 느낌을 만들고, 그리고 낮에 이런 수면에 대한 영향이 감소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좋은 치료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개운해졌다, 좀 낫다, 살만하다, 요렇게 느끼는 게 치료 효과가 제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악화가 계속 되는데 수면제가 필요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쓰게 돼서 일단 수면제 복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약에 만족을 못하거나 실질적으로는 부작용 때문인데 약을 늘리거나 다른 약을 계속 쓰면서 증량을 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겠고, 또 이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저 치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또 중단을 합니다. 갑자기 중단해서는 안 되는 약들인데 그래서 금단 현상이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을 건데 이 책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용 가이드북도 있고 사례별로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면 위생 관리라든지 아니면 침대가 자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뇌에 잘 시켜주는 자극 조절, 그리고 침대에 있는 시간 자체를 좀 제한해서 잘 잤다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수면 효율 증가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계속 긴장해서 못 주무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완요법, 요거를 다 아우르는 치료를 인지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면 약제는 여기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몸에는 이제 깨라고 하는 중추가 있어요, 뇌 안에. 그리고 잠들라고 하는 중추가 있어요. 이 2가지가 이제 적당하게 각성이 꺼지고 수면이 켜져야지 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수면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조절하는 애기도 하고 각성 신호를 전달하는 오렉신이라는 물질도 있는데 이 약은 아직 국내에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일주기 리듬을 조정하는 멜라토닌 신호를 강화시켜주는 게 불면증 약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성에 대한 물질을 다 줄이고 이제 수면에 관한 물질들을 강화시켜주는 게 수면 약제고요. 그냥 쉽게 우리가 이제 처방받은 약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수면 중추를 강화시키는 게 가바신호거든요. 해당되는 게 벤조다이아제핀, 주로 안정제류이기도 한데 수면제 전용으로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졸피뎀으로 많이 알려진 제트드럭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각성 중추를 억제하는 것들은 대부분 항우울제들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수면약을 받았는데 항우울제를 받았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우울제로 적혀 있는 똑같은 기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면에 대한 각성신호 억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이니까 수면 약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강화에 대한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 아고멜라틴이 된 것도 멜라토닌 강화 물질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멜라토닌에 대한 직접 강화제 약제는 없고요. 우리 영양제로 많이 먹게 된 멜라토닌 그리고 처방으로 받게 되는 2가지 형태가 있게 됐습니다.